2024년 9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주 시스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요. 이것은 주로 우주선 제조 성장에 기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사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이것은 발사 빈도가 증가하고 발사당 수익 가치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2024년 9개월 동안의 손익계산서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 비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로켓랩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우주를 보다 빠르고 쉽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우주 관련 기업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그동안 작은 발사체 개발과 관련된 발사 서비스 판매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중형 발사체, 우주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그리고 궤도 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로켓랩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의 수익은 발사 서비스 그리고 우주 시스템에서 창출됩니다. 먼저 발사 서비스는 궤도 로켓을 설계, 제조, 발사하여 지구 궤도와 다른 행성으로의 미션을 수행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로의 접근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 시스템은 우주선 부품의 설계와 제조, 우주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미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켓랩은 이 분야에서 포톤이라는 우주선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통합적인 우주 미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다양한 궤도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은 로켓랩을 통해서 발사, 우주선 제조, 지상 서비스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산업의 선도 기업을 인수해서 우주선 부품 제조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로켓랩의 발사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렉트론 발사체가 있는데요. 일렉트론은 로켓랩의 대표적인 소형 발사체입니다. 이 발사체는 높은 발사 빈도와 작은 발사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첫 발사 이후 일렉트론은 172개의 우주선을 궤도로 보냈고 2023년까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사된 궤도 로켓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뉴트론 발사체가 있습니다. 2021년 로켓랩은 뉴트론이라는 재사용 가능한 중형 발사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뉴트론은 약 15,000kg의 페이로드를 발사할 수 있고 상업적 미국 정부의 위성 발사 그리고 인간 우주 비행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의 승무원 및 화물 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켓랩의 2023년 기준 10K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Factors Affecting Our Performance. 로켓랩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 서비스를 판매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로켓랩은 지난 2023년까지 38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172개의 우주선이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 기회를 이어가려면 개발 중인 뉴트론 발사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로켓랩이 제공할 수 있는 더 큰 용량과 높은 중량의 발사체는 상업적 그리고 정부의 위성 발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개선과 사업 규모 확장입니다. 비용 절감과 생산 증가를 통해서 이익률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출과 민간 기업의 투자는 로켓랩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요.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우주 경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로켓랩은 더욱 강력한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Key Metric and Selected Financial Data를 통해서 우주 산업에서 로켓랩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로켓랩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사체 생산 속도와 발사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로켓랩은 2021년도에 8대, 2022년도에는 12대, 2023년도에는 11대의 발사체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발사 횟수는 각각 6회, 9회, 10회였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사 횟수와 총 수익 간에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발사 미션이 더욱 복잡하거나 특별한 궤도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한 번의 발사가 가져오는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표는 바로 수익 성장입니다. 2023년에는 2억 4,4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2022년도와 비교해서 약 16%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주 시스템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과 발사 빈도 증가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해서 로켓랩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겠죠. 다음에 살펴볼 지표는 바로 발사당 수익과 비용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로켓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사당 수익을 살펴보니까 2023년 로켓랩의 발사당 평균 7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단순히 발사 횟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사 궤도, 페이로드 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미션의 긴급성 등 여러 변수들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사당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 2021년에는 810만 달러였지만 2022년에 670만 달러로 줄어들고 2023년에는 약간 상승한 발사당 수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발사당 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에 920만 달러, 2022년에 750만 달러, 2023년에는 700만 달러까지 비용을 절감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사 빈도 증가 덕분에 효율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꾸준한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이뤄나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로그라는 지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백로그는 고객이 체결을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모든 계약 및 구매 주문과 관련하여서 로켓랩이 인식할 미래 매출을 나타내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백로그의 총액이 10억 4,610만 달러에 달았고요. 이 금액은 앞으로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백로그 총액 중에서 2억 4,830만 달러는 발사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7억 9,780만 달러는 우주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 시스템 관련 백로그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2022년 백로그는 총 5억 360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 중에 1억 1,620만 달러는 발사 서비스와 관련이 있었고 3억 8,740만 달러는 우주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2022년 백로그는 약 5억 달러였고요. 2023년 백로그는 약 10억 달러로 직전 연도 대비 2배 가까이 백로그가 성장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강력한 백로그의 성장은 로켓랩이 향후 몇 년간 우주 산업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겠죠. 자, 이번에는 Component of Result of Operation, 로켓랩의 운영 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살펴볼게요. 로켓랩의 수익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의한 발사 서비스 및 우주선 제작과 구매 주문에 기반한 우주선 부품 판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기 계약에서의 수익은 단계별 또는 기간별 수익 인식 방법을 사용해서 인식된다고 해요. 먼저 단계별 수익 인식은 계약에 명시된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지급은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이연 수익으로 기록이 되고 최종 계약 의무가 완료되면 수익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별 수익 인식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과
총 예상 비용을 비교해서 진척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주로 직접 재료비, 노동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용량에 맞춰 성장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실행함에 따라 매출 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대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동비와 제조 간접비가 매출 원가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증가시켜서 이러한 비용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로 비용 절감 방안이라고 합니다. 생산 속도 증가를 위한 노력은 판매 및 사업 개발, 제조, 엔지니어링, 공급망, 재무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작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켓랩의 영업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R&D 비용 그리고 판매 및 일반 관리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비용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로켓랩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는 중형 용량의 뉴트론 발사체, 그리고 일렉트론의 첫 번째 단계 회수, 그리고 포톤 우주선 기능 및 능력뿐만 아니라 우주선 부품 및 하위 시스템 포트폴리오 확장이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렉트론의 첫 번째 단계 회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로켓이 발사 후 초기 고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첫 번째 단계 회수는 일렉트론 로켓의 첫 번째 단계를 발사 후 회수해서 재사용하려는 기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이 총 매출 대비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기업 인프라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상장회사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 매출 대비 비율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뿐만 아니라 로켓랩의 영업비용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을 예상한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기업이 비용 관리를 잘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리절트 오브 오퍼레이션에서 로켓랩의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매출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 손실이 나와 있죠. 이 로켓랩이 흑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매출보다 훨씬 더 성장을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 영업 비용을 감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매출 원가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생산 속도를 증가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비용을 많이 흡수하면서 절감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 비용 또한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 그리고 비용의 감소를 잘 실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 총 매출인 약 2억 4천만 달러 중에서 발사 서비스 매출이 약 7,19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발사주기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2022년에는 9회의 발사 미션이 완료되었고 2023년에는 10회의 발사 미션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시스템 매출은 2023년도에 1억 7,270만 달러였고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우주선 제조 성장에 따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 원가 살펴볼게요. 매출 원가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기 살펴보시면 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으로 살펴볼 때 2021년에는 103%로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 원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매출의 91%의 매출 원가를 나타냈고요. 2023년에는 더 감소해서 매출의 79%인 매출 원가를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켓랩이 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와 비교해서 영업비용도 살펴보자면 영업비용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매출 원가는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데
영업 비용은 현재 많은 지출을 감행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을 감소시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D 비용과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살펴볼게요. R&D 비용부터 살펴보니까 그 증가한 원인은 바로 뉴트론 개발의 진전, 그리고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리고 포톤 및 우주선 부품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프로토타입 비용의 증가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일반 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주로 사업 개발 활동 확장에 따른 직원 관련 비용의 증가, 그리고 전문 서비스 비용의 증가,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의 증가 등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켓랩의 2024년 3분기 기준 땡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의 핵심 지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2023년 10K에서 확인을 했듯이 모두 같은 핵심 지표들로 나와 있습니다. 발사체 제작 속도 및 발사 빈도, 수익 성장, 발사당 수익 및 비용, 그리고 백로그 있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발사체 제작 속도 및 발사 빈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켓랩은 2021년에 8개, 그리고 2022년에 12개, 2023년에는 11개의 발사체를 제작했었죠. 2024년 9개월 동안에는 약 10개의 발사체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 횟수는 2021년에 6회, 2022년에 9회, 2023년에 10회였는데요. 2024년 9개월 동안에는 11회를,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총 12회의 발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켓랩은 발사 제작 속도와 발사 빈도의 성장이 로켓랩 발사 운영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의 긍정적인 지표로 믿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에 11개의 발사체를 제작했는데 올해 9개월까지는 10개의 발사체를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발사 횟수는 작년에 비해서도 더 자주 발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10회 발사했는데 올해 11월까지 12회의 발사를 완료했다고 했죠. 비록 발사 횟수가 수익과 완벽한 상관관계는 없지만 로켓랩이 발사 운영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4년 9개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주 시스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요. 이것은 주로 우주선 제조 성장에 기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사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이것은 발사 빈도가 증가하고 발사당 수익 가치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9개월 동안의 발사당 수익 및 비용 살펴볼게요. 2024년 9개월 동안의 발사당 수익은 750만 달러였고 2023년 같은 기간 동안은 7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9개월 동안의 발사당 비용은 550만 달러였고 2023년의 같은 기간 동안은 66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사당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발사당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발사당 수익과 발사당 비용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로그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2023년 기준의 백로그는 10억 461만 달러였는데요. 2024년 9월 기준 백로그는 10억 476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억 2,640만 달러는 발사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이고 7억 2,120만 달러는 우주 시스템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9개월 동안의 손익계산서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 비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로켓랩은 적자 상태로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로켓랩의 주요 자금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 리퀴디티 앤 캐피탈 리소스에 보시면 로켓랩은 창립 이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 전환형 선순위 채권, 기한부 채무, 연구개발 보조금 사용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생산 능력 확대와 제품 라인 확장을 위해서 인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았듯이 자본금 즉 상장 과정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로켓랩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시면 2021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약 7억 2천만 달러 정도가 현금이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항목은 로켓랩이 벡터와 합병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입받고 상장 후 일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금액이 약 7억 2,800만 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이 자금으로 운영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로켓랩이 2021년도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약 7억 2천만 달러 정도 조달을 받았는데 2023년 현금을 보시면 마켓더블 서큐리티까지 합쳐서 약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이 돈을 쓴 거겠죠. 상장을 통해서 조달받은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현재 2억 4천만 달러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니까 Proceed from Issuance of Convertible Senior Notes죠. 전환 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3억 5,500만 달러로 크게 현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기업이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켓랩의 2023년 기준 10K로 넘어와서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여기 Purchase of Property Equipment and Software 로켓랩의 자본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 지출은 약 5,470만 달러로 자본 장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투자에는 장비 구매 그리고 뉴트론 생산 및 우주 시스템 인프라 자원을 위한 개선 작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로켓랩은 영업활동에서 약 1억 달러의 현금 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본 지출은 약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자본 지출이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플러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로켓랩은 향후 자체 자금으로 필요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로켓랩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2021년 상장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 그리고 아까 봤듯이 2024년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회사 운영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향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된다면 자금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점에서 로켓랩은 점진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켓랩의 CEO인 피터 백은 이번 분기의 주요 성과로는 비공개 상업용 위성군 고객과 뉴트론 다중발사 서비스 계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예정된 추가적인 일렉트론 발사와 뉴트론 그리고 우주 시스템 개발의 지속적인 진전을 통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인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력하게 연말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트론의 첫 발사는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트론의 첫 발사 일정이 변경되지 않은 점에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뉴트론 고객 확보가 중대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랩은 우주로 가는 길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은 발사체에서부터 중형 발사체, 그리고 우주 시스템까지 로켓랩은 고객에게 원스톱 우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우주 경제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많은 기대를 모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는 로켓랩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